네, 안녕하세요. 2013년도 두 번째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챗GPT와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주제는 저희가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실제 연구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박사님,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지금 계신데 네.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의 논문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들면은 대강 읽어도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논문 읽을 때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록을 던져놓고 이게 뭐에 대한 건지,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말하는 주요 메시지가 뭔지 뽑아내게 하고요. 정독을 할 때 그냥 쭈루룩 앞에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주안점 같은 거 있잖아요. 논문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잘 고려하지 못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초록에도 녹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챗GPT한테 초록을 던지면서 다음 논문을 읽을 때 혹시나 놓친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있다면 얘기해줘 라던가 이 논문의 초록을 비판해줘 라고 하면은 비판을 해줍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팁을 지금 이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또 거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저희가 이런 거 옮기다 보면은 PDF 파일에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띄어쓰기 이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띄어쓰기, PDF에서 하는 띄어쓰기는 좀 약간 성가시지만 이렇게 그 줄 넘어갈 때마다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API 얘기를 했잖아요. API를 이용해서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초록을 가지고 오면은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 초록을 가지고 온 다음에 API로 챗GPT한테 넣으면서 질문을 같이 던지면은 답변이 딱 나오고, 뒤에 붙이는 거에 따라서 워드 파일로 자동으로 정리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보는 웹사이트에 뜨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보고 있는 대학원생이 있으면 이거 저기 방송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살짝 좀 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저희가. 일단 저부터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게, 남의 논문 읽을 때도 좋은데 내가 논문 쓸 때 있잖아요. 초록 쓸 때 내가 쓴 초록을 넣고서 다음 초록의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했을 때 의도한 바가 나오지 않으면 잘못 쓴 거예요. 논문을 저기 잘못 쓴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하고서 이 내용이 잘 부각이 되도록 고쳐줘라고 하면은 일단 나중에 내가 다시 보더라도 최소한 내가 처음 넣은 글보다는 나은 글이 나오고요. 이걸 다시 보면서 고칠 수 있는 일종의 연구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재현 박사님 입장에서는 챗GPT를 쓰기 전과 후로 나눴을 때 논문이는 그 시간이 얼만큼 단축이 되셨어요? 제가 최근에 기록 하나 세운 게 오후 2시부터 3시간짜리 리뷰 발표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7시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논문 50편 읽어서 정리를 해서 PPT까지 만들었습니다. 50편이요? 네. PPT도 혹시 생성 AI를?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PPT는 그냥 아직은 생성 AI 쓸만한 그 상황이 아니라서. 그건 이제 원 교수님 전문가니까 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쓰시면 또. 일단 이미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문에서 따와서 붙이고, 중요한 건 이 논문에서 뭘 말하고 있고 흐름이 어떻게 가고 이 논문 뒤에 어떤 논문이 오면 좋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50편은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정도거든요, 저는. 교수님 어떻게 느끼세요, 50편을? 저요? 안 그래도 올리신 거 봤거든요. 페북 같은데 한 번씩 올리셔요. 뭐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다 봤다 이런 식으로. 그냥 깜짝 놀라죠, 저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그렇죠. 약간 뻥이라는 생각도 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챗GPT 말고도 이런 논문 읽기라던가 정리를 도와준 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커넥티드 페이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커넥티드 페이퍼스. 거기다가 내가 찾은 논문에 DOI 같은 걸 넣으면은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과 이 논문이 인용한 논문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찾아서 그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를 그려줘요. 인용 맵을 그려줘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검색해서 어떤 논문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흔히 말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문을 하나 찾았어도 그 사이트 맵 중에서 이 피인용 수가 원의 크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논문이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땅땅땅 보입니다. 여기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 논문을 옮겨가서 이 논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고 몇 번 반복하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각 논문들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 이용해서 딱딱딱 정리해서 껴놓고 저도 그동안 경험치는 있으니까 주요 내용 같은 거 이제 정리해서 이 그림 붙여놓고 가끔씩 좀 약간 되게 새로운 연구를 한 경우는 내용 파악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챗 PDF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챗 PDF. 네, PDF 파일을 올린 다음에 이 PDF 파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피겨 2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물어보면 피겨 2는 뭐뭐 쫙쫙 나와요. 거의 뭐 오늘 신세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 방송 조회수 올라간과 동시에 이제 이재현 박사님 섭외 수가 엄청 늘 것 같은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썼냐면 기껏해야 이제 영어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어를 쓰고 영문 교정하는 정도. 근데 그렇게 쓰면서도 이게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제 뭐 저널들에서 그 챗GPT로 쓴 영어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GPT한테 말을 시키다 보면 GPT 문체가 느껴집니다. 이거는 GPT가 썼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사실 그래서 저도 GPT가 나온 문장을 그대로 안 쓰고요. 읽으면서 왜냐면 용어 같은 것들은 딱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부터 바꾸고 그리고 좀 말이 좀 이상하네 하면은 챗GPT에서 온 거를 가지고 딥L에 돌리고 구글 번역기와 퀼봇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세탁이 됩니다. 문체가 지워지고 그 자리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워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과 내가 새로 알아낸 지식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편하게 쓰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줄어요. 그럼 시간이 줄면은 뭐가 느냐면은 이 줄어든 시간의 상당 부분을 데이터를 더 잘 정리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연구 현장과 이제 학교 현장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줄이거든요. 학생들이 그 시안을 뽑을 때 생성 AI로 뽑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낸 시안에 생성 AI가 만들어준 시안을 몇 개씩 껴서 좀 더 풍성하게 시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줬을 때 생성 AI가 한 개 뽑혔어요. 2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학생들이 한 거, 하나는 생성 AI가 한 거. 그러면은 기본적인 스타일이 나왔으니까 그 스타일을 이제 피그마나 다른 툴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써보면서 느낀 게 이제 생성 AI가 나와갖고 디자이너의 역할이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손 그림을 좀 더 잘 그리면 좋겠다. 왜냐면 결국에 지금은 손으로 그린 걸 넣어서 그대로 또 의도한 대로 디자인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 머릿속에 있는 완벽하게를 내 손으로 그리는 게 그래도 잘 그리건 못 그리건 가장 완벽하게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아무런 도구가 없을 때 회의할 때도 아이디어 낼 때도 훨씬 도움이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더 잘 다듬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스케치 많이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그거를 생성 AI로 한번 휙 돌려서 만들고 빠르게 시안 보여주고 시안을 예전 같으면 1개 보여줄 거 뭐 10개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1개 만들 거 광고도 예전에 6개월을 했다 그러면은 단타로 막 많이 할 수 있고 더 재밌게 콘텐츠의 양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논문은 이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 사실 이 코딩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국내 개발자들 몸값이 너무 높으니까 최근에는 외국에서 이제 개발자들을 구했었잖아요. 근데 외국의 개발자보다 챗GPT가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국내 개발자인데 이제는 고급 개발자여서 검토를 해줄 수 있는 개발자를 얻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코딩할 때 내가 전혀 못 짜는 코드를 짜줄 수가 있는데 이거 좋잖아요. 이거 좋지만 내가 짠 코드에 주석을 달아줘. 이거 되고요. 이거 여기 또 내가 짠 코드에서 에러가 났을 때 에러 잡아주는 거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테스트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내가 짠 함수 두고서 테스트 코드 만들어주면 붙여줍니다. 앞에다가. 인풋이 잘못 들어왔을 때 에러 뱉어주는 거 다 붙여줍니다. 이런 게 돼요. 여기 또 엄청난 팁들을 지금 3번째 거에 지금 공개를 많이 해주시겠습니다. 논문을 빨리 읽는 방법,
그리고 이제 고객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그리고 호딩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실험 데이터를 다루는 데도 쓰일 수가 있을까요? 실험 데이터를 다룰 때는 사실 저는 쓰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나와서 왜 숫자가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이것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챗GPT한테 그런 거를 좀 기대하는 건 무리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이걸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 코드를 당장 내가 모른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종종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약간 이런 우려도 드는데 그 실험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가 챗GPT를 통해서 바뀔까 봐 하는 걱정도 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다른 출연연에서 이런 강의 비슷하게 했었을 때 끝나고 이제 식사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박사님이 특허를 쓸 때 챗GPT 도움 받고 싶었는데 이거 다 나간다 그래서 끝까지 안 썼다라고 이 말씀 하셨는데 옆에 다른 박사님께서 나 챗GPT 써가지고서 특허 6개 후다닥 냈는데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딜레마인데요? 근데 딜레마가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약관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오픈 AI는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과 나온 출력값을 30일마다 한 번씩 리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유출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특허나 논문은 내면은 그 순간에 권리가 생깁니다. 아, 저희가 이런 걸 또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내가 내버리면은 나중에 리뷰를 해서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 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서 빨리빨리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저희가 지금 뭐 일반적인 지금 연구 현장, 코딩하고 뭐 지금처럼 데이터 다루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실험 위주의 일들을 더 많이 하는 데서는 챗GPT 쓰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실험 데이터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험 위주의 연구실은 사실 숫자가 나가도 오히려 별 문제가 없는 게 이 장비가 뭔지 이게 뭘 한 건지 등등이 정보가 데이터 같이 나가지 않으면은 숫자만 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안 문제는 더 자유롭고요. 다만 이제 행정하시는 쪽들이 약간 좀 민감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의 계좌번호가 다 나간다. 또는 뭐 연봉이 나간다, 고과가 나간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극단적인 예로 뭐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북 정책이 나간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 될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나간다. 문제 될 수 있잖아요. 그분 너무 억울하신 거 아니에요? 딴 분들은 챗GPT를 빨리빨리 하는데 그분만 일을 천천히 해야 되는 남들 다 퇴근하는데 혼자 퇴근 못 하시는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야 예,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못 쓰는 상황이고 대신 이분 기다리시는 게 설치형 대형 언어 모델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챗GPT 나온 이후로 사실 그 전부터 연구되던 것 중에 하나가 챗GPT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에 있는 클로드라든가 블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 8월 달부터 출시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중에 메타를 중심으로 소형 모델들을 만드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라마, 알파카, 비쿠냐 뭐 이런 동물 이름들. UAE에서는 뭐 펠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한 몇 억 정도, 많으면 10억 정도 들이면은 GPU랑 서버를 구입해서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훈련시키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성능이 GPT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분들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 괜찮은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만 돼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나 지금 이진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은 챗GPT에서 이런 기능들을 쓰려면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플러그인을 쓰면 저희가 연구 현장 그리고 이제 행정 분야에서 도움이 될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플러그인은 4만 쓸 수 있기 때문에 4로 가시고요. 플러그인을 클릭을 해주세요. 밑에 나오는 거. 플러그인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클릭하시고요. 근데 지금 No Plugins Enabled라고 그러는데 아무 선택이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강연을 요약해 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저기는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러 개 나오는데 비디오 인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새 탭 여시고요. 유튜브 가셔서 무슨 뭐 듣고 싶은 강의 영상 같은 거 하나
좀 긴 거 한번 해볼까요? 읽기 힘든 거. 세 번째 김미경 선생님 강의 1시간짜리 있는데 저 링크만 가지고 오세요. 링크 주세요. 예. 쉐어해서 예, 카피하신 다음에요. 다음 동영상을 요약해줘. 동영상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하시고서 한 칸 띄고 컨트롤 예, 한 줄 띄우세요. 기왕이면은 좀 분리는 좋습니다. 그러면 플러그인이 돌아가요.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그 스크립트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김미경 씨가 한 말들, 당신의 마흔은 잘못이 없다, 괜찮다, 이만하면 잘했다, 저런 거를 됐네요. 못한다고 하는데. 아, 동영상 길이가 10분 넘어가서 안 되네요. 아니 아까부터 초보자라고 무시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10분 정도 되는 거. 챗 GPT에서 이건 유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크롬 익스텐션을 쓰면 거의 똑같은 기능을 무료로 크롬에다 붙여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리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동영상 링크를 캐치를 해가지고 가서 내용을 끌어와서 정리를 해주는 거고 똑같습니다. 크롬 익스텐션도 그거를 켜놓고서 챗GPT를 실행을 하면은 링크를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도 비슷하게 텍스트로 쫙 우선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10분이 넘어가는 수준의 긴 거는 다 끌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복붙을 하죠. 아, 그러면 10분씩 나눠서 저희가 요약을 계속 해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하도 제가 영상을 보기가 너무 싫으니까 화면 보기가 싫어갖고 한 번은 보고서를 쓰려고 자료를 모으다가 참고할 영상들 몇 개를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옆에 대사들이 쫙 나오거든요, 글로. 그걸 다 다운받아갖고 뽑았어요. 9장으로 출력을 해서 중요한 거를 읽은 다음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제가 표시한 것만 입력을 했더니 또 그걸로 좋은 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회사의 대표인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월에 나왔다. 당장 아침에 중역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 저라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오늘 이 팁을 무시할 수가 없는 팁들을 오늘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게 조금 더 발전하면 요즘에 저기 런웨이도 보면은 동영상을 만들어주잖아요. 뭐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완벽하진 않던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동영상 요약해줘 그러면은 동영상도 요약해서 짤로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저기 이미 짤 생성기에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동영상 요약까지는 아니지만 저기 밈 크리에이터라는 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몇 줄 넣으면은 제 적절한 늘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재밌는 거 예, 짤이 생깁니다 일단. 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번 다른 거 시켜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 했던 식으로 표로 요약해줘라든가 블레틴으로 해줘하면은 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자보다는 블레틴으로 요약해줘라고 해주세요. 블레 포인트로 되고요. 요약을 예. 거의 뭐 저희 잠깐 오늘 방송 봤는데도 이제 많이 이제 깨우쳤어요, 이제. 네, 저렇게 딱 점 찍고 나옵니다. 더 좋네요. 예, 좀 보고서 작성용이 되는 거죠. 야, 이 저기 엄청난 팁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또 어떤 플러그인 또 있나요? 저기 뉴챗 새로 여시고요. 예, 플러그인 바꾸려면 챗을 새로 열어야 됩니다. 뉴챗에서 아까 4 가시고 플러그인에서 이제 휴가철이니까 휴가 계획 한번 짜볼게요. K룩이라고 있습니다. 클룩이라고 발음하는. 저기 아까 선택했던 거는 유지를 하나요? 아니면 꺼야 되나요? 사실 유지해도 관계 없습니다. 아, 네. 걔입니다. K룩, 클룩. 걔를 킨 다음에 9월 하와이 5일 동안 미국 여행, 하와이 미국 여행? 하와이 여행, 하와이 5일 여행 스킬 짜죠. 예. 아직 저희가 익숙하지 않았고요. 스케줄 짜죠. 네. 저렇게 오타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규정합니다. 예, 심지어 제 저번에 개발 과제 보고서를 써줘를 개갈로 했었는데 알아서 규정해서 개발 과제 보고서 써줍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9월 5일까지 클릭하면 제가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아, 저렇게 볼 수 있군요. 예. 그러면 하와이 여행을 위한 투어를 추천해 줍니다. 클릭하시면은 원래 GPT가 외부 인터넷과 단절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열린 겁니다. 예, 클릭 한번 해보시면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 상품이 나옵니다. 근데 챗GPT보다 사실 더 좋은 게 저는 MS의 엣지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엣지인데 그럼 위키피디아 켜시고 아무 데나 가보시겠습니까? 예, 일본어 한번 가보시죠. 예, 아무거나. 예, 거기서 뭐 나왔잖아요. 그냥 번역하지 마시고, 예, 오른쪽 위에 B가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귀퉁이에. 쟤를 클릭하면 사이드바가 뜹니다. 왼쪽 페이지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번역해서 요약해줘. 예. 아, 이거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까칠한 친구입니다. 아, 그래도 저기 이 박사님께서 저거를 번역하고 계시는 거 훨씬 빠르지 않을까. 번역해서 요약까지 해주는데. 그래서 보통 할 때 왼쪽에 영문 이렇게 띄워놓고, 네. 적어도 단어라도 알잖아요. 밑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가 알면 아는 거고. 그러면 확실하게 잘 나오고요. 네. PDF 문서 띄워놓고 해도 되고요. 혹시 저희 오늘 알려주신 이 플러그인 중에서 혹시 이 박사님께서 좀 자주 쓰시는 플러그인들이 있으실까요? 저희 뭐 연구 현장에 계시니까 네. 연구 현장에 계시는 만큼 또 잘 쓰시는 툴들이 저희도 잘 쓸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게 아까 처음 보셨던 그 비디오 인사이츠. 유튜브 영상 안 보고 내용 대강 알고 싶을 때. 그거 많이 쓰고요. 네, 설마 저희 영상도 안 보고 바로 요약하시는 거 아닌지. 설마 안 보겠습니까? 한 번쯤 보는 걸로. 네, 조회수 올려야죠. 조회수 올려야겠네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울프렘이 과학적인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수학 계산 같은 거 잘해서 그래프도 그려줍니다. 아, 여기서 그래프도 그려줍니다. 네, 울프렘 띄운 다음에 하트 모양 그래프 그려줘 하면은 원래 울프렘이, 원래 챗GPT가 네. 글자밖에 출력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쟤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울프렘이 돕니다. 네, 저 인식을 제대로 한 의미라는 건 이제 이해가 가네요. 네. 뜨니까. 제가 이제 속으로 막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쟤한테.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아우, 혹시 수식 계산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신 거죠? 네, 울프렘 키면은 웬만큼 정확히 됩니다. 네. 아,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네. 이건 울프렘이란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원래 울프렘 그 매스매티카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자체적인 엔진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린 거죠. 네. 수학 계산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 저희가 아까 그 외부 링크를 통해서 논문을 요약하고 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띄어쓰기 신경 안 쓰고. 예. 그러면 논문에 있는 수식도 저희가 챗GPT에서 바로 입력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기술이 좀 딸린가요? 챗GPT가 레이텍을 웬만큼 읽습니다. 아, 있습니까? 레이텍을 컨트롤 씹으세요 하면은 똑바로 인식하거든요. 네. 될 것 같습니다. 해보진 않았지만. 아, 네. 저희가 이제 대충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셀럽, 이재현 박사님하고 또 다른 셀럽, 원정희 교수님을 직접 초대해서 세미나 강의를 듣는 걸로 하고 오늘, 그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트렌드 세터도 앞으로도 계속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